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의 선방이 눈길을 끕니다. 뭐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았다거나 아니면은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몇몇 종목군들로 국한됐었는데 어제 오늘의 흐름 보자면은 자동차도 꽤 괜찮아 보이고요. 반도체도 일단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선방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 지금 오늘 가격 65,000원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은 소폭의 하락이다, 뭐 방어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긴 한데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통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의 이런 평균 단가가 8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재미는 못 보고 있지만은 8만 원대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65,000원까지 지금 이제 내려간 상황인데요. 다른 중소형주들의 이런 하락보다는 조금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실적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지금 내용이 많고요. TSMC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또는 뭐 AMD와 같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는 수익 대비해서는 충분한 저평가가 맞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세력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조금은 점진적인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용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다른 이제 우주 로봇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바탕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수급만 돌아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양새는 삼성전자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자체가 함께 하락하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하이닉스 자체는 지금 78조 정도로 시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저점 부분 이제 월봉상에서 부분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70조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위험한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하락 시장에서 결국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이 방어를 잘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또다시 나중에 위기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분산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현금까지 갖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현금은 소진한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경험하시면서 대형주 포트폴리오는 항상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 자동차주들도 많이는 안 빠지거든요. 이쪽도 좀 봐주세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반도체와 같은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하락했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선반영하면서 좀 많이 빠져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했을 때 주가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방어에 조금 용이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 기아나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항상 좀 상대적인 입장을 생각하는 편입니다.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들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은 그나마 방어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수 쪽으로 보더라도 뭐 5만 대 정도, 그리고 수출 쪽으로 보더라도 10만 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부 상황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가 좀 시작된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최근에 자동차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가 많은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아나 현대 나 봤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와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숫자는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변수만 개선이 된다라면은 실적주 위주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주 가운데서 하나 보겠습니다.
사료, 비료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동성도 요즘 들어서는 커져가지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곡물 같은 경우는 3분기 곡물 가격까지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상 일주일 전 또는 2주 전에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7, 8% 정도 상승해 주고 있지만은 최고점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사실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테마성을 오르는 종목들이 내려갔을 경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감 속에 휩싸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곡물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생각보다 바닥에서 움직이는 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뭐 1년치를 다 선반영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마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단기 트레이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타이밍 자체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좀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일사료 차트만 보더라도 아마 15,000원 부근, 14,000원 부근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힘든 구간을 겪게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냉정하게 보게 된다라면은 이미 3,000원 선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려앉은 가격도 3배 이상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조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적정한 선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엑시트 하셔가지고 현금 갖고 계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 혹은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내셨으니 지나친 욕심은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가 아마 더 궁금하실 거예요. 개별 종목보다. 그래서 오늘 장 전반적인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네, 오늘 포인트는 S&P가 드디어 4천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1년여 만에 4천선 붕괴가 되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4.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4% 가까이 하락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 글로벌 증시의 이런 대표적인 미국 증시가 4% 정도 하락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좀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수들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20년 이런 11월 부근의 레벨로서 이제 되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긴축 정책의 이런 가속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러시아 사태를 맞이했고 그 내용 자체가 단기에 끝날 줄 알았지만 장기화된 점이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작년 연말에만 하더라도 25bp 인상을 예상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당연히 50bp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성장주 IT 종목들에게는 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대외 변수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하락을 하고 신흥국 지수까지도 내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유로스톡스 50으로 우리가 기존을 잡는다면은 그 지수 자체도 지금은 올라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급반등을 노리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다라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지수 자체는 이미 차트를 깼습니다. 냉정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 반등을 좀 생각하기보다는 저가 반발 매수세 정도만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고점 부근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우리가 2분기까지 박스권 지지선 확보 과정을 지켜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차트 모양새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아마 연말까지도 답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여력 혹시나 남아있다라면은 섣불리 투입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리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